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는 57만 2천 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1위였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을 받는 학생 수입니다. 80.2%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인 78.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코로나19가 덮쳤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80%를 넘겼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78.8%, 고등학교 67.9% 순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7만 2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했을 때는 단연 1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남과 비교했을 때 16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사교육비 수준도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 7년간 가구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정은 사교육비로 5만 3천 원을 더 쓴 데 반해 고소득 가정은 18만 원 이상을 더 지출했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도 의대 열풍과 맞물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심화되면서 사교육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 불안 요인들 때문에 사교육 증가 요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킬러 문항 배제라든가 이제 공정 수능과 관련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었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착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사교육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한 전통시장 바로 옆에 대구시가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공영주차장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주차장은 인근 주택가의 주타는 해소를 위한 시설로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배 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일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대구시는 1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올해 연말쯤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이 필요가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돈 내고 밤에 될까요? 돈 내고 밤에 될 거냐고 사람들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시장 때문에 이 주차장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시장 역시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어서 오랫동안 주차난을 호소해왔습니다. 상인들은 주차장이 없는 몇 안 되는 전통시장인데도 대구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이 지금 울부짖고 상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지금 침체된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이꼴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협의조차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대구시는 시장 상인을 배제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 자세한 설명도 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시장 이용객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영주차장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뒤늦게 대구시 사업과는 별개로 월배 근린공원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대구시는 동일 사업 부지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한 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정작 투표 참여를 위한 환경은 평등하지 않은데요. 발달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모의투표가 천안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장애인 단체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베리어프리 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마련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모의투표 훈련입니다. 권리나 표현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오늘 모의 투표를 미리 진행해 봄으로써 이제 간접적인 경험도 해보시고 센터에서 미리 공부나 체험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모의 투표 해보신 게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훈련에는 천안 지역 5개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112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소로 들어서는 복도에는 가상으로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투표에 앞서 공보물을 대신해 공약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선관위와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에 관련된 부분도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보다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선 점자형은 물론 수어와 소리 공약집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리로 공약집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나 이제 그림으로 투표 공약집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확충이 된다고 하면 저희 분들이 아무래도 투표 접근성을 좀 높이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수원 일대에서 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정씨 일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6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 계약을 유도하고 많게는 법정 수수료의 16배가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씨 일가와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빌라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을 우려했지만 당시 공인중개사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확실하게 안전하다 이거는. 왜냐면 임대보증금이 월세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올 전세였으면은 솔직히 금액이 8억이 아니다. 10몇 원, 20몇 원 가까이 되겠죠.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좀 있어서 이 건물은 조금 위험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소개시켜주는 집이기 때문에 그거에 믿고 갔고. 정씨 일가가 저지른 대규모 전세 사기 과정에서 수십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약속받고 전세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정씨 일가로부터 높은 중개 수수료를 제한받고 고액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임에도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SRS 100, 150, 전세라면 200, 300, 많으면 500까지 책정입니다. 경기도는 수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 540건 가운데 380건, 70%는 법정 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많게는 법정 금액의 16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대가 어려워지자 많게는 법정 보수의 16배에 해당하는 건당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부동산 관계자들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씨 일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장기공원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을 주도해온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낙마했기 때문인데요. 달서구의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공원은 면적이 47만 제곱미터로 대구에서는 두 번째로 넓은 공원이지만 공원보다는 공동묘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37년 공원 조성 이후 지난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시작으로 개발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 사업을 주도해온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낙마하며 현재는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역사 문화가 중심이 되고 특히
레저 스포츠가 아우른 그런 어떤 장기 공원으로 저는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대구시하고 지금 이제 일부분은 벌써 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고 협의를 지금 더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달서구의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장기공원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장기공원을 주민 쉼터로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무엇보다 등산로와 조명, 안내 표지판 정비가 시급하고 오래전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던 참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숲속 놀이터 그리고 편백나무와 황토길이 있는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천석 규모의 복화문화체육관 건립이 확정됐다는 것은 장기공원 개발계획 수립에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공동묘지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제일 먼저 첫 사업으로 했는 게 반려동물 놀이터고, 하나하나 컨텐츠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찾기 좋은 공원으로 다시 이제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달서구 갑 선거구 후보들도 장기공원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만큼 당선 이후 장기공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릴 만큼 흔했던 오징어,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이제는 금징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대체할 자원으로 한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한치의 인공 부화가 국내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기대가 큰데 건강한 개체로 키워 어자원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이 개체들은 한치 유생입니다. 주로 동해 연안에 서식하는 한치는 오징어목 꼴뚜기과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다리가 한치, 즉 3cm 정도라 이런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오징어 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이 한치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공수조에서 키운 한치 성체에서 산란부터 부화까지 성공한 사례는 국내 최초입니다. 함께 연구가 시작된 살오징어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한치의 인공 부화는 오징어류 연구에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한치의 인공부화는 인공종묘 생산으로 가는 관문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초기 먹이만 규명이 된다면 한치를 대량 생산하여 자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과제는 인공부화에 성공한 한치 유생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 기존 양식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고 참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먹이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야간 해안가에서 동물 플랑크톤 수집부터 수조의 환경 조건까지 바꿔가며 연구에 매진 중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한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기 먹이가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초기 먹이를 찾고 있고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한 초기 먹이를 규명해서 앞으로 이제 대량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의 상승과 남해구로 오징어류를 대표하는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 급감하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한치의 인공부화 성공이 오징어류 자원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의료와 패션, 언론계 원로급 인사 3인이 한자리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40년에서 60년 동안 종사하면서 틈틈이 창작 활동을 해온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개막 행사에서는 패션쇼 퍼포먼스까지 더해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의료, 패션, 언론계 원로급 인사 3인이 삼놈전, 처염이 물들다란 주제로 이색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부식하는 대로 그려져 낙서와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들. 동산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의학박사 출신의 윤성도 작가는 의술과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선보입니다. 60여 년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예술활동을 병행해온 작가는 8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도 참여했고 4권의 시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술이란 말이
의술이란 말입니다. 본래는 의술이 바로 예술이고 예술은 의술입니다. 별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색감이 화려하지만 인간 내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아내고 있는 최복호 작가의 작품들. 지난해 패션 디자이너로 입문한 지 50주년을 맞아 개인전을 열었던 최 작가는 작품 속에 줄곧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화가로서 최 작가는 불변이라고 믿어왔던 진리의 모호성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캔버스로 옮겨와 순수와 진리의 시대에 대한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신미주의를 추구하는 감성적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이춘호 작가. 지역 언론계에서 40여 년 몸담은 이 작가는 뮤지션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화가로도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이 작가는 잘 설계되고 정제된 그림을 외면하고 손, 칼과 끌, 못, 철사, 나뭇가지 등으로 원하는 질감을 얻어내 얼굴에 대한 관찰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얼굴을 뜻하는 페이스와 스토리를 합성한 페이스토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전시의 공식 개막 행사에서는 노래 공연과 패션쇼까지 더해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에 또 패션계에 또 언론계에 이 세 분 작가님을 모시고 또 색다른 전시의 이 콘셉트로 해서 예술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 지역의 미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활동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한 세 작가가 현대미술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예술적 개성을 펼쳐놓은 이번 전시는 29일까지 대덕문화 전당 1, 2, 3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중구남구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 후보는 공천 취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중구 남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깃발을 사수하겠다고 무소속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도 후보의 공천 취소와 무소속 출마 선언 이후 도 후보에 대한 정치 후원금 모금 참여가 잇따르면서 후원금 모금 한도액 1억 5천만 원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중구 남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 추천했습니다. 김 공천자는 1961년생으로 성광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서구청 앞에서 이른바 장송곡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철거민들이 시위 장소를 청사 건너편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이 서구청 앞에서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으로 음악 등을 틀거나 구청 진입로 50m 내에서 차로를 점거할 경우 위반 일수 하루당 100만 원씩 서구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청사 건너편으로 시위 장소를 옮긴 겁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시위 장소가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장소여서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평리 7구역 재개발 철거민들로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지난 2020년 12월부터 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주말 달성군 위천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구는 종합 점수 36점으로 29점을 얻은 경상남도와 24점에 그친 경기도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개인전 남자 일반부 1위는 부산 대표 송관섭 선수, 개인전 여자 일반부 1위는 경기 대표 박순희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영진 전문대 김정호, 김재훈 선수와 전남 대표 김기한, 광주 대표 김혜란 선수는 홀인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구청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신규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8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돌봄 사업과 학습 정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위 자두빵과 80 갓파이 등 대구의 디저트 업체들의 성장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오는 22일부터 국내 10개 OTT 업체를 통해 공개됩니다. 다큐멘터리는 총 45분짜리 작품으로 업체별 상품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2024 달성군 농업인대학 스마트 농업과 1기 신입생 30명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달서구 1, 2동과 달서 시니어클럽이 재활용 교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 시니어클럽이 폐 건전지를 수거해오면 행정복지센터가 생필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작년 전국 사교육비 지출이 27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공언했음에도 오히려 반대 결과를 얻은 건데요. 또 내년엔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양극화에 더해 학벌주의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에 시행하는 늘봄 학교가 그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